자, 9장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덱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키를 설정하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좀 이해하고 갈게요. 자, 인덱스는 이제 B트리 구조에서 균형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B트리는 일반적으로 자료 구조에서 많이 쓰이는 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세요. B트리가 이렇게 되는데, 최상위에 루트 노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 이 그림상에는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B트리에서는 노드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쓰는 이제 MySQL에서는 얘네가 이제 페이지라고 부르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이의 페이지랑 비슷해요. 우리 책의 페이지 한 페이지에 글자가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 개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그 MySQL의 메모리 안에도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저장돼요. 메모리뿐 아니라 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페이지는 16KB 크기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16KB 크기로 한 개 페이지에 저장되고 한 개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저장되겠죠. 16KB면 꽤 많은 글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단위다. 그래서 이제 얘를 루트 노드 또는 루트 페이지라고 부르고요. 하위에 있는 애들 있죠. 트리 구조죠. 하위에 있는 애들은 리프 노드 또는 리프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냥 노드라기보다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데이터가 있으면요. 인덱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이건 인덱스 구조로 된 거고요. 만들어지기 전에는 요 밑에 실제 데이터들만 있겠죠. 이렇게 이게 없고 루트 노드가 필요 없고 이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하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M이라는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겠죠? 방법이 없죠? 이게 없으니까 페이지만 있으니까 그냥 한 페이지 쭉 읽고 두 페이지 읽고 세 페이지 읽어서 여기서 이제 M이라는 데이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전체 페이지를 검색할 수밖에 없는 세 페이지를 읽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가 B트리 인덱스 구조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죠. 구성이 되면은 얘가 이제 루트 페이지가 생기고 각 루트 페이지에는 이게 생겨요. 각각의 그 각 페이지의 첫 번째 글자들 있죠. 얘네들이 여기 저장되고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F 글자는 여기, L은 여기 이렇게 가리키게 이렇게 비트리 구조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M이라는 글자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전에는 인덱스가 없을 때는 이 테이블, 전체 페이지를 검색을 했지만 인덱스가 있으면 무조건 루트 노드부터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루트 노드 저 M 찾을게요. M 찾는데 여기도 뭐죠? 알파벳으로 정렬되어 있죠? A, F, L이니까 M은 L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A, F에는 가보지도 않고 L을 바로 가는 거죠. L 쪽에 쭉 가면은 L하고 M 여기서 찾았죠. 지금 제가 이 인덱스 구조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몇 페이지를 읽어서 찾았죠? 한 페이지, 루트 노드 한 페이지, 리프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를 읽어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그 앞에는 몇 페이지? 세 페이지 읽어서 했던 거를 인덱스가 있으니까 두 페이지 만에 찾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검색 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라고 이게 요거 조금만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있다면은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분할 개념을 해볼까요? 자, 인덱스 B트리가 그 인덱스 데이터를 검색할 때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방금 확인했죠? 세 페이지 있던 거를 두 페이지로 향상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데이터 변경 작업을 한번 확인해 보죠. 데이터 변경은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인설트문 일어날 때요, 그 페이지 분할이라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이 페이지 분할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제가 데이터를 새로 추가해 볼게요. II라는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I를. 그럼 아까 이게 밑에 두 개가 비었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여기서 I를 추가하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그럼 I 하니까 어디 들어가죠? 요 J, H와 J 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J가 밑으로 한 칸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I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밀려서 작업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페이지 안에서 이동되는 거는 별로 부담을 안 느껴요. 그래서 I를 입력했을 때 그림 9-11 보면은 얘가 한 칸 내려가고 얘가 입력됐죠. 이게 그다지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G를 입력해 볼게요. G. G는
FG니까 여기 G랑 F랑 H 요 사이 넣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한 칸씩 밀고 싶어도 밀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가 분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페이지 분할. 그럼 얘가 한 페이지가 도르게 추가가 되고 이제 요 그림입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추가되고 한 페이지가 대충 반씩 나누는 거예요. 반씩 나눴다 칠게요. 그러면 두 개씩 나눈 다음에 F랑 H 사이에 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페이지를 MySQL에게 준비했죠. 준비해서 분할했는데 이 작업을 MySQL은 꽤 부담스러워해요.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물론 한두 개는 눈 깜짝할 사이긴 하죠. 그렇지만 MySQL 입장에서는 페이지 분할 작업이 꽤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죠. 자, 아까 얘가 한 페이지 든 게 두 페이지로 분할이 되고 새로운 페이지가 나왔고 여기 이제 페이지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G 합의할 때도 페이지 분할이 한 번만 일어났지만 약간의 부담이 있었다. 자, 이제 추가로 P와 Q를 입력해도 P와 Q 동시에 입력된다 칠게요. 자, P 입력하면 어디죠? OP 여기 P가 들어가면 되겠죠? 빈칸이 있으니까 부담 없어요. 그래서 P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이제 Q를 입력할 때예요. P까지는 괜찮은데 Q를 입력하면 이제 P는 괜찮은데 Q를 입력하려니까 어때요? 여기다 Q 입력하려니까 칸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페이지 분할을 해야겠죠? 분할해서 또 나눠서 Q를 입력하고 이 위에 또 하나를 등록해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도 없죠. 빈칸이. 그러니까 얘도 페이지 분할을 해야 돼요. 페이지 몇 개 생겼어요? 두 개 생기고 문제가 얘네가 이제 루트 노드가 아니고 루트 노드 하나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그 그림이 이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아까 페이지가 여기가 얘가 분할했죠. 얘가 페이지가 분할되고 한 페이지 생겼죠. 세 페이지가. 그러니까 Q를 입력한 순간이에요. Q를 입력한 순간에 한 페이지가 생기고 얘를 등록하려니까 위에도 없으니까 루트 노드도 분할이 되고 루트 노드가 중간 노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새로운 루트 노드가 하나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Q 하나를 입력하기 위해서 페이지가 무려 3개나 분할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페이지 분할이고 B트리 구조에서 이 작업이 되긴 되는데 상당히 DB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리 구조든가 B트리 구조, 인덱스죠. 인덱스 구조 때문에 데이터 인서트 작업은 오히려 더 느려지고 부담이 크다. 이것을 물론 간략화 시킨 거예요. 실제는 사실 작동은 좀 더 달라요.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요 개념을 잘 아시면은 충분히 인서트 작업은 DB 입장에서 페이지 분할이 많이 일어나고 DB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반대로 더 느리다. 인덱스 때문에 인서트 작업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366페이지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이번 것도 역시 제가 약간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혹시 진짜는 좀 다르지 않아? 그래도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자, 테스트 DB 만들고 테이블을 클러스터 TB 하려고 테이블을 만들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유저 아이디와 이름만 있는 간단한 테이블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어요.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거 지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을 입력을 하면은 이 차례들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제가 가정하기에 한 개 페이지가 아까 원래 16KB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개 페이지에 4개 행만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10건을 넣었으니까요. 한 개 페이지에 4건씩 들어가고 나머지 2건 이렇게 해서 3개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얘를 데이터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간 영역에서 데이터 페이지, 힙 영역이라는 곳에 이게 저장이 돼요. 물론 디스크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인덱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요? 입력한 차례대로 쭉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인덱스가 없는 테이블의 현재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추가하게 되면 셀렉트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차례대로 나오죠? 어떻게? 여기부터 이렇게 쭉 이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맞죠? 우리 예상한 대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면 뭐죠?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터 테이블 우리 배운 걸로 지정을 해서 인덱스 이름도 주고 프라이머리 키를
유저 아이디 열에 지정해라.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영어 사전처럼 되는 거죠. 셀렉트 해볼까요? 셀렉트 하면 어때요? 영어 사전처럼 되니까 우리 몇 번 얘기했듯이 유저 아이디로 쭉 정렬이 되죠. 그 그림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 페이지였던 세 페이지 있죠. 세 페이지가 얘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정렬이 돼요. 뭘로? 유저 아이디가 얘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얘가 클러스터 인덱스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지정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일이 일어났겠죠. 이 세 페이지를 막 뒤져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차례대로 다시 정렬하는 효과입니다. 이게 데이터 페이지 이렇게 됐고 또 얘네가 됐으니까 얘네의 루트 페이지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100번 페이지 가정하면 각각의 첫 번째 데이터와 페이지 번호 BBK는 1000번 페이지 KBS는 1001번 페이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요. 얘가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고 중요한 얘기 하나가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데이터 페이지 자체도 인덱스에 포함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 같은 걸 했죠. 그럼 영어 사전은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없죠. 영어 사전은 사전 자체, 책 자체가 인덱스예요. 그렇죠? 책 자체가 색인으로 찾아보기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은 책 자체가 인덱스지 클러스터형 인덱스, 영어 사전이죠. 얘는 이 자체가 전체가 인덱스다. 그러니까 데이터 페이지도 결국 인덱스 페이지의 리프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클러스터 인덱스는 전체를 다 영어 사전처럼 된 거니까 전체를 다 인덱스로 포함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페이지도 인덱스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조 인덱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는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 끝났고 보조 인덱스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세컨더리 TBL이라고 테이블 만들고 유저 아이디와 이름 하고 똑같이 데이터를 10건 넣을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얘도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으니까 뭐예요? 그냥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요 그림처럼 요 상태가 된 거죠. 얘도 인덱스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유니크 키로 지정할게요. 유저 아이디를 유니크 키로 지정하면 뭐가 되죠? 거기에 뭐가 돼요? 여기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인덱스가 되는 거죠. 유저 아이디가 인덱스 되는데 문제가 이제 유니크 키는 보조 인덱스를 만들고 얘는 뭐죠? 일반 책의 찾아보기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일반 책의 찾아보기를 만들면은 책의 내용은 바뀌나요? 안 바뀌고 그대로죠.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고 셀렉트해도 아까 입력한 그대로 남아요. LSG,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 이 차례 넣었거든요.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 이 차례대로 안 바뀌어요. 인덱스를 만들어도 차례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데이터 페이지 힙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경 없이 그대로 두고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진짜 내용이고 책의 찾아보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맨 뒤에 찾아보기가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인덱스죠. 그러니까 보조 인덱스는 별도의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데이터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책의 찾아보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책에 있는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이 다 올라와요. 그 보조 인덱스로 지정한 요 유저 아이디가 다 올라와서 얘네들은 정렬이 돼요. 쭉 정렬되고 맨 뒤에 찾아보기가 이렇게 되죠. 페이지 번호 플러스 거기에 이제 위치. 그러니까 1002번에 두 번째 이렇게 되죠. BBK, EJW는 1001번에 세 번째 이렇게 표시하는 개념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리프 페이지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루트 페이지도 생성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조 인덱스는 요 구성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얘가 책 뒤에 찾아보기고 책의 데이터 내용은 그대로 있다. 이게 보조 인덱스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면은 차례가 안 바뀌고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보조 인덱스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JKW라는 책은 370페이지 밑에 37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여기 나와서 그림을 여기서 보고 있고요. 자, JKW라는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볼까요? 당연히 인덱스가 있으니까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일로겠죠? 그래서 100번 페이지를 읽어요. 페이지 하나 읽었고 그래서 JKW는 뭐죠? J니까 JK니까
BBK 요 1000페이지 있겠네요. 왜냐면 그 다음 거는 K니까. 그러면 여기서 1000페이지로 가요. 가서 쭉 요 페이지 읽어서 보니까 JKW가 조관우다 이렇게 찾아냈죠. 자, 이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셀렉트한 거예요. 셀렉트 별표 from 유저 테이블 where id equal JKW 이거 찾은 거예요. 그 쿼리문 알린 거예요. 그러면은 두 페이지를 읽어가지고 지금 조관우라는 이름을 알아낸 거죠. 자, 이거를 B 클러스터 인덱스에서는 어떻게 하나 해볼까요? 자, 제가 JKW 찾아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올라가요. 루트 페이지 읽어야죠. 루트 페이지 읽고, 얘든가 J니까 K니까 100번에 있겠네요. 100번으로 가서 쭉 가다 보니까 지금까 JKW 찾았죠. 찾았는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없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1002번에 첫 번째 데이터 1002번으로 쭉 날아가서 여기 1002번 페이지에서 조건을 찾았죠. 자, 몇 개 페이지 읽었어요? 한 개 페이지, 두 개 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 인덱스는 인덱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책 뒤에 찾아보기랑 똑같아요. 그죠? 책 뒤에 찾아보기에서 만약에 뭘 찾았어요. 끝나요? 거기 페이지로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영어 사전 생각해볼까요? 클러스터 인덱스 영어 사전은 영어 사전 단어를 딱 찾았어요. 그럼 또 어디 가요? 거기에 뜻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뜻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클러스터 인덱스는 두 페이지면 되고 그러니까 B 클러스터 그러니까 지금 보조 인덱스는 세 개 페이지를 읽어서 찾았습니다. 물론 둘 다 빨라요. 둘 다 빠른데 누가 더 빠르냐? 그러면 클러스터 인덱스가 더 빠르다. 찾기 검색에서는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는 단점도 있었죠. 만들 때 오래 걸렸죠. 왜죠? 이거 다 뒤집었잖아요. 처음에 데이터를 다 뒤집어서 만드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만 만들고 나면 검색은 좀 더 보조 인덱스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인덱스는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범위 검색도 좋아요. 범위 검색. 예를 들어서 제가 A부터 J까지 알파벳 들어간 사람들 다 보고 싶어요.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클러스터 인덱스. 검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당연히 어디부터 읽어요? 루트 페이지 읽었죠. 그래서 A부터 J니까 어디 있어요? BBK J니까 여기 안에 다 있겠네요. 1000번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로 가니까 어때요? 얘네 다 읽으면 되죠? 그래서 4명이 나왔어요. A부터 J까지. 4명 다 나왔는데 페이지 몇 개 읽었어요? 2개 페이지만 읽었죠. 훌륭하네요. 무려 4명이나 검색해도 2개 페이지. 그러니까 범위로 검색한 거죠. 어느 범위 안에 드는 거.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A부터 K까지, A부터 J까지 보조 인덱스에서 검색해 볼게요. 자, A부터 J니까 여기네요. 이제 하나 읽었죠, 페이지. 그래서 B 가서, 여기 다 들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찾긴 찾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데이터 페이지 가서 읽어야겠죠. 이제 요거 위치는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나 읽었죠. 세 페이지 읽었죠. 그 다음에 EJW 여기 찾아가야죠. 또 이것도 읽어야 되죠. 또 이것도 또 읽어죠. 이러니까요. 어때요? 보조 인덱스는 범위로 찾으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영어 사전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사전에서 제가요. A부터 J까지 단어 다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범위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영어 사전에. 그 페이지 부분만 딱 읽으면 되고 맨 뒤에 찾아보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보기 찾고 앞으로 가고 또 찾고 앞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범위 검색에서는 훨씬 더 보조 인덱스가 성능이 나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찾고 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성능은 더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클러스터 인덱스에 행을 2개 입력할 거예요. FNT와 KAI, 푸니타, 카이, 제가 그냥 이름 지어준 건데요. 자, 이 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되는지 정되나요? 자, 첫 번 페이지에 FNT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KAI 하려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위에 다시 볼까요? 여기죠. 여기다 이제 넣으니까 FNT를 넣으니까 F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다 차례대로 넣어야 되잖아요. 클러스터 인덱스 영어 사전이니까. 근데 여기 이미 꽉 차 있죠. 어떻게 해요? 페이지 분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림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분할이 일어나고 FNT가 입력되고
카이도 이렇게 입력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두 건 넣긴 했지만 페이지 분할이 일어났어요. 페이지 분할이 일어나는 건 어떤 의미죠? MySQL이 부담을 많이 갖는다. 성능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이 보조 테이블에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두 건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림 보면은 여기 뒤에 붙이면 되잖아요. 얘는 그죠? 얘는 중간에 끼우는 게 아니라 뒤에 붙이고 어디 인덱스 페이지에 추가만 하면 돼. 여기는 물론 정렬되어 있는데 페이지 분할이 지금 안 일어났네요. 그쵸? 같은 데이터 두 건을 입력했는데 클러스팅 인덱스가 생성된 테이블에는 페이지 분할이 일어났고 보조 인덱스가 생성된 테이블에는 페이지 분할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insert, update, delete는 클러스터 인덱스가 더 성능이 나빠요. 장단점이 있네요. 클러스터 인덱스는 검색은 보조 인덱스보다 더 좋긴 하지만 insert, update, delete 같은 구문은 오히려 더 성능이 나쁘고 보조 인덱스는 클러스터 인덱스보다 검색은 조금 더 그러니까 느리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덜 빠르다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덜 빠르지만 insert, update, delete는 조금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러스터 인덱스의 특징을 이걸 좀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이해했으면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클러스터 인덱스의 생성체는 데이터 페이지 전체가 다시 정렬되죠. 기억나시죠? 다 뒤집어야죠. 정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입력됐다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업무 시간 중에 프라이머리 키 없다고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로 정렬을 해버리죠. 수천만 건이라도 수천만 건을 정렬해버려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밤에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밤에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 그 클러스터 인덱스는 인덱스 자체가 리프 페이지 기억나시죠? 데이터 페이지 리프 페이지 자체가 데이터다.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데이터 페이지가 아까 그림상에서 그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인덱스 자체가 데이터예요. 영어사전으로 정렬된 찾아보기 자체가 데이터. 영어사전 듯이 클러스터 인덱스는 인덱스 자체가 데이터다. 그리고 보조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가 더 빠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입력 수용 확증은 좀 더 느리다. 그리고 성능은 좋지만 테이블당 몇 개만 생성해요? 클러스터는 한 개만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느 열에 가장 성능이 좋으니까요. 어느 열의 클러스터 인덱스를 생성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검색이 좀 자주 일어나는 거 해야겠죠? 검색도 안 일어나는데 클러스터 인덱스를 쓸데없이 만들어 놓으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서 어느 열의 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B클러스터 보조 인덱스죠. 보조 인덱스의 특징은 반대겠죠. 데이터 페이지는 그냥 두죠. 그냥 두고 별도의 페이지의 인덱스를 구성해요. 우리 일반 책에 된 맨 뒤에 찾아보기죠. 그럼 책의 내용은 그대로 있고 맨 뒤에 찾아보기만 추가된다. 그리고 리프 페이지는 데이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있고 실제 데이터 페이지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걸리죠. 한 단계를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보다 보조 인덱스가 조금 더 느리다기보다 덜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확인했듯이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는 어때요? 괜찮죠? 덜 느려졌죠? 조금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보조 인덱스는 몇 개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개 생성해도 되지만 사용도 안 하는 걸 막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느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책 뒤에 찾아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요. 쓸데없이 숫자도 만들어 놓고 그림 번호도 만들어 놓고 만들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찾는 단어만 책 뒤에 찾아보기를 해야지 책도 얇아지고 이렇게 되지.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만들면 책 뒤에 찾아보기가 두꺼워서 배보다 배꼽이 크죠. 책의 내용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맨 뒤에 찾아보기가 더 두꺼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용하는 거는 안 좋아요.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여료만 생성해라. 요게 지금 클러스터링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개념을 꼭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좀 머리 아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